자, 말 그대로 뭐 이멀징, 새로 출현하는 그런 오염물질들 이런 뜻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자, 이어서 할게요. 예전에는 뭐냐 하면은 주로 수질오염을 측정하는 지표가 BOD, COD 이런 거였죠. 그죠? 그러니까 물속에 BOD, COD만 줄여주면 다른 거는 별로 제거 안 하고 신경 안 써도 되잖아, 사실. 왜? 기준을 만족하니까 일단은. 그렇죠? 그 안에 뭐 다른 게 있던 없던 별로 신경 안 쓴단 말이야. 나는 지금 너희들이 만든 수질오염 그 방류수의 기준을 맞춰가지고 다 그냥 내보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BOD, COD가 뭐냐면은 얘기했지만 생물화학적 산소 요구량, 화학적 산소 요구량 이런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물속에 뭐가 있는지 직접적으로 신경 안 쓰고 그걸 분해하는 데 들어가는 산소량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지표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거기에만 초점이 맞춰졌다 이겁니다. 근데 이제 점점 기술이 발달하고 생활 수준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야, BOD, COD, 즉 간단하게 말하면 유기성 오염 지표라고 합니다. 유기성 오염 지표. 가만히 놔두면 썩는 것들. 유기성 오염 지표. 이것에만 관심을 두면 안 되겠다. 그럼 도대체 물속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자. 그래서 살펴봤더니 그죠? 사람들이 점점 연구를 하는 거죠. 2000년대 들어와서 이런 emerging contaminant들이 많아지더라. 자, 대표적인 것이 뭐가 있느냐? 여러분들이 잘 많이 들어본 endocrine disrupting chemicals랍니다. 그래서 줄여서 EDCS라고 쓰는데 우리나라 말로는 뭐죠? 이것이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내분비계 장애 물질, 쉽게 말해서 환경 호르몬이야. 환경 호르몬들. 이제 알겠죠? 그걸 줄여서 EDC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환경 호르몬들이 뭐냐? 자, 환경 호르몬들이 인체에 들어갔을 때에 어떤 그런 사람의 그런 성 호르몬입니다. 생식 호르몬. 생식 어떤 그런 호르몬의 역할을 바꾸는 거예요. 기능을 바꾸는 거죠.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남성이 남성처럼 자라지 못하고 남성이 여성화 된다거나, 그죠? 그러니까 번식 능력을 잃어버리게 하는 거죠. 그거는 인간이든 아니면은 뭐 어류든지 동물이든지 다 해당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환경 호르몬 물질들이 진짜 많이 나오게 되었다 이거죠. 우리가 알게 모르게 쓰는 그런 물건 중에서도 환경 호르몬들이 많더라 이겁니다. 알겠습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는데 사실은 엄청나게 문제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지만 딱히 그죠? 이렇게 하면 퍼펙트하게 해결이 돼 하는 해결 방법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문제점만 쭉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그런 어떤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그런 방법들은 여러분한테 좀 부탁을 하는 겁니다. 우리도 하지만 지금 우리도 그죠? 알겠습니까? 지금 이 주변에 산재해 있는 환경 문제들을 갖다가 한 큐에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당장 나오는 거 뭐야? TV에 많이 나오지. 어제 뉴스 들어봤어요? 혹시 들어본 사람 모르겠다. 바닷가에 폐 플라스틱 엄청 떠 있고 그것들이 모래사장으로 다 와서 지금 다 깨알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기사가 났어요. 주로 이제 플라스틱이죠. 부표. 바다에 어떤 그런 양식하는 사람들이 그 위치를 알기 위해서 띄워놓은 부표들 있지. 그러니까 부표들 그것들이 다 깎이고 파괴되고 부서지고 하면서 그런 것들이 다 바닷물에 쓸려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해안으로 올라오는 거야. 여러분들이 여름에 가는 그 백사장에 다 나오는 겁니다. 특히 동해안, 서해안에 많이 있다고 하죠. 양식을 하는 데 있어서. 그죠? 동해안은 좀 적고.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문제가 많죠? 알게 모르게 흡입이 되고 먹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책상 위에 여러 가지 플라스틱 통들이 많이 있는데 거의 재활용을 합니다. 재활용을 하지만 이런 것들이 재활용되지 않고 만약에 그냥 버려질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약간 스크래치가 돼요. 무슨 말이냐면 자, 오, 이거 하늘보리 말고 딴 게 들었네. 하늘보리통인데 이 하늘보리통을 그대로 재활용하면 괜찮아요. 근데 이게 있잖아. 그냥 버려질 수도 있잖아. 그죠? 어떻게 100% 재활용돼? 버리지잖아. 그럼 이 스크래치가 납니다, 여러분들. 스크래치 나겠죠? 길거리 쓸리고 막 바닥에 돌아다니다 보면 스크래치가 납니다.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상태일 때는 괜찮은데 스크래치가 나요? 그런 상태에서 약간의 어떤 그런 조건이 변해. pH가 바뀐다든가 온도가 더워진다든가. 그러면 평소에는 괜찮았는데 여기서 엄청나게 많은 안 좋은 것들이 이런 EDC 같은 것들이 많이 유출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 신생아들이 먹는 젖병 이런 거 무슨 재질로 되어 있는지 주로 아세요? 비스페놀 A, 거기서 비스페놀 A가 나온다고 얘기하죠. 그죠? 비스페놀 A가 뭡니까?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EDC인 거예요. EDC. 조그만 신생아들이 EDC 같은 것들, 비스페놀 A 같은 것들 많이 섭취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걔가 자라긴 잘 자라는데 남자로 잘 자라야 되는데 여성화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장기적으로 보면 안 좋은 거죠, 그죠? 바로 그런 것들이 이런 이멀징, 컨테미넌트의 한 종류가 되고 그런 것들 계속 신경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애들 우유병에 사실 엄청나게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하죠. 그죠? 뭐 고온에서도 놔두고 막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합니다. 근데 정상적인 조건일 때는 괜찮아요. 그렇지만 그런 우유병들도 참다 보면 막 이렇게 부서져가지고, 그지? 스크래치도 가고, 그 기스가 갈 거 아니야. 기스가 가면은 그 기스된 그 상처가 난 그 상체에서 있잖아. 그죠? 비스페놀 A 같은 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또, 뭐, 여러분들 좀 컸으니까 좀 덜 할 텐데, 여러분들 종이컵 많이 쓰죠? 종이컵 그 안에 뭐 코팅돼 있노? 비닐 코팅돼 있죠? 비닐 코팅 안 돼 있으면 종이컵 안 되잖아. 금방 종이컵에 확 물이 스며들어가지고 퍽 터져버리겠지, 그지? 그래서 물이 안 스며들게끔 하기 위해서 뭘 합니까? 비닐 코팅을 하는 거예요, 그 안에 다. 여러분들 그 커피숍, 그죠? 뭐 스타벅스를 비롯해서 수많은 커피숍에 가서 잘 먹죠? 지금도 들고 오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그 전부 다 그 종이가 비닐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일각에서는 그게 안전하다고 얘기하지만 사실 나는 안전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거 거의 100도씨에 가까운, 100도씨는 끓이니까 90도 넘어갑니다. 뜨거운 물을 갖다 거기 담아두면 어떻게 됩니까? 그 비닐에서 안 좋은 것들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실제 우리 같은 그런 연구자들이 그 온도 조건에서 유출돼서 나오는 그런 물을 분석한 결과가 있어요. 공표를 안 해서 그렇죠. 근데 지금 거기서 환경 호르몬 엄청 나온다, 안 좋다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파급 효과가 너무 크지 사실은. 그죠? 커피집 다 망합니다. 커피집 망하면 어떻게 돼요? 경제 타격이 크죠? 사실 좋지 않습니다. 좋지 않은데 그렇다면 그렇겠죠. 야, 그렇다면 너희 젊은 사람들이 먹었을 때 도대체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지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 대봐라. 그 결과를 제시해봐라. 그러고 나서 그래야지. 그것도 안 하고 막 터뜨리면 손해배상 청구 막 들어옵니다. 알겠습니까? 사실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하는 것은 단기간에 테스트할 수 없겠죠. 그죠? 없습니다. 그걸 어떻게 테스트하겠어. 또 얘하고 스타일이 틀린데 사실은 이 친구한테는 해가 없어, 이 친구한테 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갖다가 진짜 보편화하는 거는 정말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커가지고 50년, 60년 지나면 그때는 또 나올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때는 절대 이런 종이컵에서 뜨거운 거 안 먹게 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지금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본 생각 입장에서는 뜨거운 게 나옵니다. 나와요. 나오는데 그 정도 하루에 한두 잔 먹었을 때에 얼마나 내가 영향을 미치는지는 나도 잘 몰라. 그거는. 모른다고. 모르니까 내가 좋다 나쁘다 단정을 못 짓는 거죠. 그렇지만 위험성은 있다. 먹어봐라. 또 너희들은 괜찮아요. 이제 다 컸지? 큰 애들 아니잖아. 근데 이렇게 자라는 애들은, 그런 애들은 이런 데 노출이 되면 아무래도 영향을 받기 쉬운 거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막 얘기하다 보면 또 누가 어떻게 얘기합니다. 뭐 안 좋다 얘기 많이 하고요. 지금 내 옆방에 김기영 교수라고 있는데 이제 그분은 대기를 전공합니다. 대기를 전공해가지고 이제 대기오염 물질에 대해서 좀 연구를 많이 하셨겠죠. 근데 이제 나만 보면 그런 이야기 해요. 절대 삼겹살, 고기, 바베큐에서 먹지 마라 그래요. 왜? 그 고기를 이제 그 석쇠에 구워가지고 막 바베큐에서 먹으면 맛있잖아, 그지? 훈제 비슷하게 돼가지고 약간 그 탄균이 고기에 싹 묻어가지고. 근데 고기가 익으면서 그 기름이 떨어지죠. 기름이 떨어지면 그 숯에 기름이 닿는 순간 이게 기화가 됩니다. 엄청난 그 고온이기 때문에 팍 기화가 되는 거야. 기화가 되는데 그때 기화되는 그 물질은 진짜로 몸에 안 좋은 발암 물질이랍니다. 진짜로. 근데 그거 우리가 맛있다고 먹는 거지. 소주 한 잔에 죽인다 먹자. 한 잔 더 먹자. 맛있지 먹으면 맛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추천하는 건 뭐냐? 고기가 땡기면은 약침 생기는데 고기가 땡기면은 프라이팬에 구워 먹어라. 불하고 직접 닿지가 않지 아무리 기름이 나와도 그지? 그런 거는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맛은 떨어지잖아. 맛이 없잖아.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요. 네, 여러분들이 맛있는 걸 찾으면 어떻게 돼요? 맛있는 걸 찾는 만큼 나의 건강을 내가 주면 되잖아. 그런 거 얼마든지 먹으면 돼요.
그리고 나서, 아, 교수님 뭐 먹어도, 나도 뭐 그렇게 먹고 컸는데, 아직까진 괜찮아요, 나도. 약간 눈이 안 보인다거나, 흰머리가 좀 나기 시작했다거나, 뭐 그런 건 있지만, 잘 모르잖아. 그게 내가 노화해서 한 건지, 무슨 뭐, 삼겹살에 거기 구워 먹어서 그게 때문에 난 건지, 나도 모르지. 그죠? 예. 그래서 문제점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자는 거예요. 그게 안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걸 안전하다, 먹어라, 이렇게 강요할 수는 없는 겁니다. 선택은 여러분들한테 맡깁니다, 개인적으로. 알겠습니까? 예. 또 그렇죠. 그러면 또 어떤 사람은 그러는데, 야, 무슨 뭐 안 좋은 거 다 맞아. 근데 여러분들 담배 피우는 친구들 있죠? 그죠? 그 고기에 뭐 기름이 떨어진 거 구워 먹거나, 뭐 커피숍에 가서 엄청나게 펄펄 끓는 거 끓여가지고 뭐 하루에 5잔 먹거나, 그것보다 더 안 좋은 건 뭐냐? 담배 한 대 태는 게 더 안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실제 또 맞습니다. 여러분들 그 다이옥신 들어봤지? 소각시킬 때 나오는 거. 다이옥신이 담배로 있어 나와요. 나옵니다. 다이옥신. 여러분들 다이옥신 좋다고 이까지 막 들어마시고 하는 거야. 응? 어떤 친구는 자랑스럽게, 야, 한번 따라해봐. 쫙 엄청나게 깊숙하게 들어마시면 안 나오죠, 그죠? 이 폐에 알갱이 다 붙은 거지. 그러면. 예. 그 다음 또 담배 피우고 나서 그 이렇게 휴지 물 묻혀가지고 훅 해봐요. 약간 노란 색깔 띠게 나오죠. 그 알갱이들이 다 이렇게 붙는 겁니다. 예. 근데 담배 안 좋은 걸 알지만 도대체 담배가 그럼 얼마나 정확한 해를 미치는지는 잘 모르는 거지. 그죠? 그래서 안 좋은 거 알지만은 알아서 피라고 하는 겁니다. 정부에서 돈도 올리고 자꾸. 그죠? 예. 안 좋다는 거는 사실이에요. 괜찮다라고 하는 건 거짓말이에요. 그것만은 내가 확실하게, 이게 안 좋은 겁니다. 근데 얼마나 안 좋은지는 나도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의학 쪽이라든지 이런 쪽이겠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Environmental Engineering, Civil and Environmental Engineer가 해야 될 건 뭡니까? 이런 것들이 가급적 안 나오게 만들거나, 혹은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에 적절하게 무효화시키는 기술,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 거죠, 우리는. 그지? 이게 무슨 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것들은 사이언스 하는 사람들, 저쪽 의학 쪽 하는 사람들 맡깁니다. 네, 환경 호르몬 물질. 그래서 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표적인 아까 얘기했던 비스페놀 A,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17 베타 에스트라디올, 이게 뭐냐면 여성 호르몬입니다. 여성 호르몬의 한 종류예요. 17 베타 에스트라디올. 이게 나왔다, 물속에 있다, 어떡하지?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기술을 적용해 봅니다. 멤브레인, 산화, 뭐 환원, 그 다음 흡착 다 해보는 거죠. 그랬을 때 어떻게 잘 제거되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거다. 알겠습니까? 자, 하여튼 이런 것들이 있고, 여러분들 EDC라는 걸 좀 알아두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것들이 있냐 하면은 PBD. 자, 폴리브로미네이티드. 그 다음에 이게 디페놀이 아니라 잘못됐죠, 그죠? 다이가 돼요. D가 돼야 돼요. B가 아니라. 폴리브로미네이티드 다이페놀 에텔에서 PBDE. 그 다음에 PFCA, 퍼플로로칼복실레이트. 자, 이런 것들이 환경 호르몬을 갖다가 나타내는 대표적인 물질 중에 하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환경 호르몬. 그죠? 네. 그래서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편리함을 추구할수록, 지난번에 얘기했죠? 내 건강을 조금 주면 돼요, 그냥. 네? 난 안 돼. 그러면 다시 돌아가면 된다고. 여러분, 선택은 여러분들에게 맡기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네. 우리가 사용하는 주변의 모든 물질들은 전부 다 뭡니까? 복합 케미컬들이에요. 화학 물질들입니다. 네? 여러분들 하물며 치약이 있죠, 치약. 치약도 있잖아. 어떤 사람은 안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냥 소금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치약 그 자체가 화학 물질 덩어리 아이가? 뭐로 만들었겠노, 그거? 안 그렇습니까? 화학 물질 덩어리예요. 그렇지만 나는 소금으로 할 때보다 치약으로 할 때 더 깨끗해. 기분이 상쾌해. 그 내 기분 좋음하고 약간의 건강하고 바꾸면 되는 거지, 뭐. 그렇잖아. 그쵸? 치약 쓰라 소리, 쓰지 마라 소리 하는 게 아니에요. 기분 좋아가지고 사람이 더 기분 업되면 어떻게 되나? 몸에 좋은 호르몬이 뭐 나온다면서. 그럼 건강이 더 좋아질 수도 있잖아. 그죠? 라면 먹으면 안 좋다 얘기하죠, 그죠? 뭐 안 좋다고 얘기하죠. 뭐 별잘한 얘기 다 합니다. 야, 컵라면에 거기 다 먹고 나서 붙은 기름 봐. 그게 얼마나 안 좋아 보이니,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렇게 얘기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나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지. 라면을 먹으면서 느끼는 그런 행복감. 그죠? 배고플 때. 그 순간만큼 행복하지. 행복함하고 자기의 건강을 약간 바꾸면 되잖아. 그지? 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약간의 기분 좋음을 찾는 것도 필요해요.
너무 절제하는 생활은 오히려 더 그게 스트레스 받아서 있잖아. 안 좋을 수도 있고 더 빨리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 선택은 개인이 알아서 하십시오. 자, 그래서 endocrine disrupting chemicals EDC가 나오면 그거다라는 아동입니다. 내분비계 장애 물질, 쉽게 말해서 환경 호르몬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물속에 포함되어 있을 때 적절하게 배제시켜주는 기술이 뭐냐? 우리 인바이러멘탈 엔지니어가 하는 역할이다라고 알아두기 바랍니다. 자, 그런 것들 나중에 좀 더 배우고 우선 진도 나갑시다. 여러분들 인트로덕션이기 때문에 자세한 건 나중에 가서 하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이게 뭐야? 워터 퀄리티, 서피스 워터, 이건 지표수 말합니다. 지표수가 뭡니까? 하천, 호수 이런 것들이 지표수죠, 그죠? 그지? 지하수는 뭐야? 저 땅속에 들어가 있는 게 지하수고. 그 다음에 상하수 시간에 나오고 있으면 복류수는 뭐죠? 복류수는 여기 예를 들어서 하천이 이렇게 있지. 지금 보니까 여기 지금 상하수 관공사인데 얼마 전에 폭우 한번 쫙 왔었잖아. 잠시. 그래서 여기 다 쓸려 내려갔더라고요. 네. 건설 현장 아마 소장님 혼났을 거야. 공사 잘해야지. 그런 어떤 하천의 주변에 보면 물이 이렇게 살짝 고이는 것들이 있지, 그지? 그 이렇게 경계선에 흙으로 스며들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복류수라고 합니다. 복류수. 자, 내가 얘기하는 것들이 시험에 나올 수도 있다. 팔짱 끼고 가만히 듣고 있으면 안 돼. 기억 잘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뭐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고, 이게 좀 빨리빨리 나가야 될 진도가 좀 빨리빨리 땡깁시다. 그 다음에 나왔다. 바이오케미컬 옥시전 디맨드 해가지고 BOD. 자,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습니다. 자, 이건 뭐냐? 누차 얘기하지만 중요한 거예요, 그죠? 옛날 걸 알아야지 또 새로운 걸 알 수 있으니까. 그대로 해석합시다. 생화학적인 산소 요구량이다. 생화학적 산소 요구량. 뭐냐? 물속에 오염물질이 있는데 그 시간이 지나면은 썩어서 없어집니다. 그죠? 웬만한 오염물질은 그냥 가만히 놔두면은 시간 차이가 날 뿐이지 한참 시간이 지나면 다 분해돼서 없어져. 근데 분해돼서 없어질 때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미생물이 그걸 먹어치웁니다. 미생물이 먹어치우면서 산소를 소모하는 놈도 있고 산소를 소모하지 않는 놈도 있는데 산소를 소모한다고 가정할 경우에 그 산소를 소모합니다. 산소를 많이 소모하면 어떻게 돼요? 분해해야 될 물질이 많으니까 많이 소모하는 거지. 그지? 거꾸로 말하면 소모되는 산소량이 많다고 하는 것은 이 물질이 오염이 많이 되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소모되는 산소량이 적은 경우는 오염이 비교적 덜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BOD라고 하는 것을 수질오염 지표로서 우리가 이때까지 활용해왔고 지금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BOD 농도. 그죠? 이게 높으면 오염 많이 된 거고 이게 낮으면 적게 된 거예요. 그냥.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죠. 자,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 중간에 in the presence of oxygen 해가지고 산소가 있는 경우에, 산소가 물속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미생물이 산소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미생물이 있다. 반면에 미생물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산소가 있으면 죽어버리는 미생물도 있어요. 여러분도 다 개성이 틀리듯이 미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산소가 있는 경우에 미생물이 더러운 오염물질을 분해하는 메커니즘, 산소가 없는 경우에 미생물이 오염물질을 갖다가 분해하는 메커니즘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이겁니다. 자, 크게 복잡한 건 없어요. 한번 봅시다. 자, 그래서 산소가 있는 경우에는 에어로빅 디컴포지션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에어로빅 한다는 말 들어봤지? 아줌마들, 언니들 에어로빅 하는 거, 그죠? 그 에어로빅이 바로 이 에어로빅이야. 뭐냐면 유산소 운동이라는 뜻입니다. 산소를 막 움직이면서 산소를 갖다가 인테이크, 섭취하면서 하는 운동이다 이런 뜻이죠.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에어로빅이다. 호기성 분해라고 한다. 우리나라 말로 호기성 분해. 여러분들 다 알아놔야지. 할 수 없지, 그지? 우리나라 말도 알아야 돼. 자, 이거 혹시 알았는지 모르겠네, 여러분. 한자 배웠지? 조글 호자. 남자하고 여자하고 있으면 좋죠, 그죠? 호기. 공기를 갖다가 좋아하는 성질. 이런 뜻입니다. 호기. 그래서 영어로는 에어로빅이다. 됐죠? In the presence of oxygen. 산소가 있는 경우에 이렇게 한다. 호기성 분해를 하고. 그 메커니즘을 볼까? 자, 유기물이 있어요. 자, 그럼 산소가 있어야 된다 그랬지, 그죠? 그래서 O2가 들어간다. 근데 이게 마이크로 오거니즘 해가지고 미생물입니다. 미생물이 산소가 존재하는 조건 하에서 유기물을 분해시켜. 그럼 최종 산물을 뭐로 만들어 버리느냐? 이산화탄소하고 물로 만들어 버립니다. 됐죠? 그죠? 항상 이산화탄소하고 물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유기물이 분해되면 어떻게 돼요? 공기 중으로 자꾸 이산화탄소가 나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죠? 이런 기장만 보더라도 지구상에 존재하는 이산화탄소량을 갖다 급격하게 줄이는 건 힘든 거예요. 알겠습니까? 뭐가 자꾸 분해되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보자. 뉴셀, 자기 세포 하나 만드는 거지, 그지? 먹고 자랐으니까. 그 다음에 나머지 부산물로 뭐가 나오냐? 안정적인 산물이라고 해서, 자, NO3 같은 질산성 질소, 그 다음에 인산염, 황산염, 이런 것들이 나온다. 등등등등 이런 것들이 나온다, 이거죠. 됐지? 자, 요거는 뭐냐면, 탄소가 존재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일반적인 유기물 분해 메커니즘이다. 자, 그렇다면 산소가 없는 경우에, 자, 이 세상에는 다양한 미생물이 있지만 산소를 좋아하는 미생물도 있습니다만 산소를 아주 싫어하는 미생물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겠지, 그지? 다양성이니까. 자, 그럼 보자. 그 메커니즘을 봐봐. 오게닉 매트는 똑같아. 물속에 이게 유기물질이 있다. 근데 산소가 없어지면은 유기물질이 분해 안 되는 게 아니라 분해가 됩니다. 어떻게? 산소를 싫어하는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가 된다, 이거죠. 단, 그 스피드는, 분해되는 스피드는 산소가 있는 경우보다는 산소가 없는 경우가 더 늦다, 이거죠.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는 뭐냐? 반응에 의해서 분해되어서 나오는 그런 산물들의 종류가 좀 틀리다, 이거죠. 보자고. 자, 이산화탄소하고 물은 똑같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또 세포 합성도 하죠, 자기들이. 그런데 위에는 산소가 있는 경우에는 비교적 안정적인 스테이블한 프로덕트가 생기는 반면에 산소가 없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언스테이블한 프로덕트가 생깁니다. 어떤 거? 방화수소, 하이드로젠 설파이드 같은 거. 그 다음에 암모니아, 그 다음에 메탄 이런 것들이 생긴다. 알겠습니까? 이 주로 냄새나는 것들이 있잖아. 가스가 냄새나는 것들이 2차 산물로 생긴다. 어떤 경우에? 산소가 없는 경우에. 산소가 없는 경우는 뭐라고 할까요? 우리나라 말로는 그래, 혐기성이라고. 혐기성, 혐오한다라는 말을 여러분 알죠, 그죠? 혐자는 이렇게 아마 쓸 거야. 혐기, 똑같고 나오는 거. 산소를 아주 공기를 싫어한다, 혐오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영어로는 자, 에어로빅 앞에 뭐를 붙인다? an 반대 접두 on 붙입니다. 어네어로빅. 그래서 에너로빅 뭐 이렇게 읽는 사람도 있고 어네어로빅입니다. 어네어로빅. 알겠습니까? 혐기성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호기성, 혐기성 두 가지. 뭐 더 스페시픽한 건 나중에 또 배우세요. 너무 많이 배우면 여러분들 싫어할 거니까.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생긴다 이거죠. 그죠? 대신에 스피드는 훨씬 더 혐기성이 늦다 이거죠. 그러니까 산소가 있건 없건 간에 언젠가는 어떻게 돼요? 유기물질이 다 분해됩니다. 나만이 납쳐두면. 자, 이거 CBOD, MBOD는 뒤에 그림이 나오니까 또 그때 설명합시다. 자, CBOD는 자, 여기 설명했지만 카보네이셔스 BOD, 그 BOD 성분이 하나가 있는데 이 BOD도 카본이 뭐지? 탄소지. 탄소에 의한 BOD 값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NBOD, 나이트로지너스, 질소에 의한 어떤 BOD 값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두 가지로 나눈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뒤에 나오니까 그때 가서 보자고. 자, 그 다음에 5day BOD 테스트. 자, 얘기했죠. BOD는 아무 얘기 안 해도 5day, 5일 지난 BOD 값을 씁니다. 그래서 친절한 금자씨처럼 BOD5 이렇게 써주면 좋은데 이렇게 안 써줘. 귀찮잖아, 더 쓰는 거, 그죠? 그냥 그래서 일반적으로 BOD 얘기하면 여러분들 스스로 아, BOD는 5day BOD를 말하는구나 라고 여러분들 생각해야 됩니다. 왜? 이 수질 지표를 만들 때 영국의 테임즈 강의 수리학적 체류 시간이 5일이라고 얘기했죠, 그죠? 그죠? 그냥 그걸 해서 기준해버리는 거야. 다른 나라의 BOD는 관심 없어. 영국의 테임즈 강의 오염물질의 거동이 어떻게 될까 관심이 있다. 그래서 5일 기준으로 딱 잡아버립니다. 5일 지나면 어떻게 돼요? 평균적으로 다 물질들이 바다로 나가버리니까 강의 수질 오염 상태하고는 관계 없어지지, 그지? 동케어 상태가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5일 동안만 중요한 거야. 자, 갑시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5day BOD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설명을 하고 넘어가죠. 자, 5day BOD는 여러분들 책 5.2- 이퀘이션에 나와 있는 대로입니다. 어떻게 하느냐면 P분의 자, DOI-DOF P는 뭐지? 여기 나와 있습니다. Dilution Factor Fraction 해가지고 희석 배수입니다. 희석 배수. 희석 배율, 뭐 희석 배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 다음 희석 배수는 어떻게 정의하느냐? 자,
웨이스트 워터에다가 플러스 다일루션 워터니까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그런 폐수, 그죠? BOD를 측정하고자 하는 폐수하고 그 다음에 섞어줍니다. 희석수를 섞어줘요. 폐수 더하기 희석수의 최적분의 폐수의 최적입니다. 그게 바로 희석 배수, 다일루션 프랙션이다. 알겠죠? 자, 희석 배수가 뭐 300ml다. 폐수가 300ml다. 그럼 어떻게 돼요? 3 플러스 3분의 3이지, 그지? 2분의 1이지, 그지? 그렇게 해석하면 돼요. 그 다음 DO는 뭐냐? 자, DO는 dissolved oxygen의 줄임말이고, 용존산소야. 물 속에 얼마나 산소가 들어가 있는가. 용존산소를 얘기하고, I이기 때문에 초기의 용존산소 농도. 즉, 희석된 폐수의 초기 용존산소 농도. 빼기, 그 다음에 5일 지난 다음에 희석 폐수의 용존산소 농도. 자,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런 BOD 병이 이렇게 있어. BOD 병이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300ml짜리. 여기 있는데 폐수를 갖다 이만큼 채우고, 또, 요 폐수에서 미생물이 잘 자라게끔 영양제 집어넣어줘야 됩니다. 영양제 들어간 희석 배수를 갖다 좀 넣어줍니다. 그래서 막 섞은 다음에 처음에 DO를 측정해. 그 다음에 따뜻한 데다 집어넣어놓고 5일 동안 부화를 시킵니다. 인큐베이션 시켜요. 그 다음에 꺼내가지고 DO를 또 재요. 그렇게 해서 계산하면 바로 5일 BOD가 나온다. 이겁니다. 쉽지? 어렵지 않습니다. 이 공식대로 그대로 넣어주면 돼요. 됐나? 됐지? 그런데 이렇게 해서 끝나면 좋은데 사람들이 자꾸 꽈놨어요. 이거 하나만 외우면 안 되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 5-2식은 뭐냐면은, 자, 폐수가 있어. 폐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폐수 내에도 미생물이 존재하겠죠. 그죠? 원래 그대로 폐수 내에 있을 거 아니야, 자연 상태에. 그래서 미생물이 존재할 경우에는 그냥 미생물이 자랄 수 있는 영양제, 소리도 우리 영양제 먹듯이 영양제 집어넣고 놔두면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공장 폐수일 수도 있고, 또 미생물이 잘 자라지 않는 경우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폐수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지? 그런 경우에는 인위적으로 여기다가 미생물을 접종을 시켜줍니다. 알겠습니까? 미생물도 접종을 시켜줘가지고, 미생물을 접종을 시켜주고 또 이렇게 섞어주는, 다른 걸 좀 더 넣어주는 경우가 있다 이거죠. 그런 경우에는 식이 조금 더 복잡해진다. 어떻게 되느냐? 요렇게 되는 거예요. 요렇게 되는 거예요. 요렇게 되어가지고,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요게 된다. 5.7식이 된다. 5.7식. 5.7식. 자, 5.2식하고 5.7식 두 가지입니다. BOD를 계산하는 식은. 됐죠? 5.2식하고 5.7식이야. 근데 5.2식을 보면은 기호 설명이 전부 다 그냥 diluted, dilution, 희석했다는 말밖에 안 나오지, 그지? 그렇지? 그런데 5.7식에는 뭐가 나오냐면은 잘 봐요, 여러분들. 여기 있듯이 seeded란 말이 나옵니다. seeded. seeded라고 하는 것은 식종이라고, 우리나라 말 식종. 즉, 미생물을 갖다가 혹시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그런 폐수 속에 미생물이 적으면은 아무리 산소 넣어주고 뭐 먹이 넣어줘도 잘 못 자랄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충분히 분해시킬 수 있도록 미생물을 갖다가 인위적으로 넣어주는 걸 seeded, 식종이라고 합니다. 식종. 그런 식종을 하는 경우에는 5.2식이 아니라 5.7식으로 계산을 해야 된다. 5.7식으로. 알겠나? 됐지? 5.2 아니면 5.7식인데 5.2식은 미생물 식종을 하지 않는 경우, 5.7식은 미생물 식종을 하는 경우,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겠어요? 자, 이거 내가 작년에는 설명을 많이 안 해줬습니다. 학생들한테. 왜냐하면은 BOD라고 하는 이 수질오염 지표가 2016년 내년부터 어떻게 돼요? 새로운 지표가 또 추가됩니다. TOC라고. 그래서 오히려 TOC를 더 많이 강조했었는데, 그래도 시험에 많이 나오고 하니까 BOD를 원래 다시 여러분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식이 쭉 나와 있으니까 어떻게 해서 5.7식이 되는지 한번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줄게요. 잘 봐. 알겠어? 그죠? 네. 보통 책에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 5.2식 그냥 주어지고, 또 5.7식 주고는 5.2식은 식종을 하지 않는 경우에 BOD 계산식, 5.7식은 식종을 한 경우에 BOD 계산식, 이렇게 하고 말아버립니다. 근데 이 책에서는 왜 그렇게 되는지 쭉 설명을 하고 있지, 그죠? 이걸 한번 보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자, 그래서 이 그림을 먼저 한번 볼까?
자, 그래서 여기 있죠, 그죠? 왼쪽에 병이 하나, 둘, 세 개가 있어요. 세 개가 있는데, 하나는 CD, 식종한 희석수가 돼요. 식종한 희석수. 말 그대로. 식종, 희석수.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여기다가 이제 박테리아 집어넣고, 뭐 희석수 집어넣고 만든 게 이거죠. 그 다음 에센셜 뉴트리언트니까 영양제 집어넣고, 미생물 집어넣고, 희석수 집어넣어가지고 섞은 게 이겁니다. 식종 희석수가 됩니다. 세 개가 들어가니까. 요걸 나눠가지고, 자, 대조군에 하나 집어넣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병에 하나 집어넣고, 여기다가 폐수 집어넣고, 또 나눠서 집어넣고, 이렇게 한 겁니다. 자, 요 그림이 이렇게 해서 측정을 한다, 이런 뜻이죠. 용량은 300ml다. 자, 그럼 여기서 기호가 있는데, 우리 요거 한번 보자. 여기 위에 VD라고 하나 나와 있죠. 그죠? D. D는 다일루션의 약자다. 그러니까, 희석 배수의 최적이다. 이거죠. 넣어준 희석 배수의 최적. 그 다음에 VW는 뭐냐? W는 웨이스트 워터이기 때문에 폐수죠. 그죠? 측정하고자 하는 폐수의 최적이다. 그래서 집어넣는 양이, 희석수 집어넣는 양이 VD, 그 다음에 폐수 집어넣는 양이 VW, 이렇게 섞어서 집어넣는다. 이거죠. 여기다. 그런 걸 얘기하고 있다. 이겁니다. 자, 그랬을 때 잘 보자고. 부담 갖지 말고 봐. 첫 번째 식. 자, BOD 값. M이라고 하는 건 믹스야. 그러니까, 희석수하고, 그지? D하고, 웨이스트 워터하고 섞인 게 믹스야. 믹스. 됐지? W는 웨이스트 워터. D는 희석. 자, M, W, D. 기호 다 기억해놔야 된다. M은 믹스. 어려운 거 아니죠? 믹스. W는 웨이스트 워터. D는 다일루션. 그죠? 다일루티드. 자, 그러면 섞어준 것의 볼륨에다가 BOD 농도를 곱한 것은 폐수의 BOD 농도에다가 희석수의 BOD 농도를 각각을 갖다가 더한 거하고 같다. 같겠죠, 그죠? 그렇겠지? 질량 보존 법칙에 의해 가지고. 맞잖아. 희석수가 있고 여기 폐수가 있는데 각각의 BOD 값은 섞어준 거 BOD 값하고 같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5-3이 성립이 됩니다. 된다. 자, 기호는 BODM, WD, 최적 WDM 여러분들 다 기억하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또 여기서 믹스한 거의 최적은 어떻게 되는 거? 희석수의 볼륨이나 폐수의 볼륨 더한 거하고 똑같겠지 또. 그렇지? 이거는 당연히 이해가 될 겁니다.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P 봅시다. P는 뭐냐 하면은 자, 섞어준 거의 분율입니다. 분율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자, 믹스된 거 최적분의 폐수의 최적. 아까 P 계산하는 거 똑같습니다. 아까 P. 그죠? 다일루션 프랙션하고 똑같은 개념이에요. 자, P는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느냐? 자, 믹스한 것의 최적분의 폐수의 최적이 바로 뭡니까? P라고 정의할 수 있는 거죠. 그죠? P를 갖다가 VM분의 VW로 놓자. 이렇게 돼요. 그리고, 자, 그렇다면 1-P의 경우는 뭐냐? 1-P의 경우는, 자, 식종 희석수의 그런 혼합 분율을 뜻합니다. 식종 희석수의 혼합 분율. 요거는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 자, 믹스드 된 것분의 식종 다일루션이니까 VD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지? 그렇지? 자, P는 우리가 섞어준 거에 폐수 W 이렇게 정의하고 1-P는 섞어준 거에 희석한 거 이렇게 정의하자. 두 개를 정의하자. 책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P 1-P 됐죠? 이렇게 정의했으면 자, 요식에다가 이런 값들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죠? 자, 우선 5-4식을 보자. 5-4식은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VW를 갖다가 다 나누어준 거죠. 그죠? 다 나눠줬습니다. 여기도 VW 나눠주고, 여기도 나눠주고, 여기도 나눠주고 해서 왔다리 좌측 우측을 좀 바꾼 거예요. 그러면 자, BODW는 VW 날아가지 이거 그지? 그럼 이쪽이 남아있고 그 다음에 VW 나눈 것 M에다가 마이너스 요렇게 쓸 수 있습니다. 요렇게 쓸 수 있는데 요거 하나 더 집어넣은 거야 그냥. VM분의 VM을 하나 더 집어넣은 거예요. 똑같이. 그죠? 이해됐나? 이해됐지? 자, VW 다 나눠주고, 어?
그 다음에 마지막 항에는 요거 VM분의 똑같은 거 VM을 하나 더 곱해준 겁니다. 식을 좀 변형시키기 위해서. 됐지? 자, 그럼 5-3식, 5-4식 이해가 됐다, 그죠? 자, 갑시다. 지우고. 내가 안 쓰고 설명하니 헷갈려서 그런가? 쓸까 그러면 한번 써보자. 자, BODW는 마이너스 D분의 VW분의 VD 곱하기 자, 이게 뭐라고요? 5의 4식이다. 그죠? 5의 4식은 5의 3식으로부터 유도가 되었다. 유도가 되었다. 자, 여기서 그 다음 5-5식이 나와야 되죠. 5-5식이. 한번 봅시다. 5-5식이. 자, 5-5식. 자, 5-5식은 똑같죠? 이렇게 해놓고, 자, 요걸 바꿉니다. 그럼 BODM은 그대로 있고, 이게 만약에 분자로 간다면 어떻게 되죠? 뒤집어지겠지, 그지? 그지? 뒤집어지니까, 자, V 뒤집어져가지고, M분의 VW. 이렇게 쓸 수 있잖아. 맞지? 그래. 그 다음 또 마이너스 그대로 가고, BOD하고, 똑같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VD 나누기 VM 되고, 밑으로 VW 나누기 VM 이렇게 되겠지. 그죠? 네. 이렇게 바꿔줄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게 나온 것이 5-5 이렇게 됩니다. 5-5. 그죠? 그러면 자, VM분의 VW는 아까 뭐라고 했지? VM분의 VW는 그래, P라고 했잖아. P. 요거는 VW분의 VT는 1-P 이렇게 얘기했지? 그지? 1-P 요게 1-P 요것이 P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집어넣은 거예요. 그냥 정리해주면 5-6식이 딱 나온다. 알겠습니까? 네. 잘 모르겠어. 찬찬히 보세요. 찬찬히 나눠주고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해주고 그 다음에 밑으로 넣어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5-6식이 나왔다 이겁니다. 5-6식 나왔죠? 정리해볼까요? BOD에 M-BOD에 D에 1-P가 되고 나누기 P다. 자, 그럼 여기서 BODM은 뭐냐? BODM은 혼합해수의 BOD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초기의 DO 농도 마이너스 5일 지난 다음에 DO 농도. 그 다음에 희석 배수의 BOD는 또 초기의 BI, 그죠? 그렇죠. 희석 배수 초기의 DO 농도. 빼기 섞어준 다음에 5일 지난 다음에 DO 농도. 이렇게 쓸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BODM 대신에 이걸 집어넣고 BODD 대신에 이걸 그냥 집어넣은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그냥 이게 대입시킨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나온 식이 요거다. 위에 거. 그래서 이 5-7식이 나올 수가 있다 이겁니다. 알겠습니까? 섞어준 거. 미생물을 갖다가 넣어준 거 계산하는 것은 안 넣어준 건 요거밖에 없었죠. 그죠? 넣어준 거는 여기에다 추가가 된다 이거 여기. 하나 더 추가가 된다 이거. 알겠습니까? 그래서 무턱대고 외우지 말고 넣어준 경우 안 넣어준 경우가 어떻게 틀린지 어떻게 유도가 되는지 여러분들이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봐. 5-2식은 아무것도 안 넣어준 거예요. 그냥 편하게 정말 그냥 편하게 심플하게 P분의 초기 DO 농도 마이너스 5일 뒤에 DO 농도 계산하면 끝입니다. 근데 미생물을 인위적으로 좀 넣어준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쭉 과정을 거쳐가지고 어떤 식이 되느냐 여기 나오는 것처럼 5-7식 요것이 더 추가가 된다.
마이너스 bi 마이너스 bf 곱하기 1 마이너스 p가 추가가 된다. 알겠지? 자, BOD입니다. 그 다음에 모델링 BOD 그 다음에 first order reaction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0차 반응, 1차 반응, 2차 반응 설명했지? 그죠? 초기에 0차 반응, 1차 반응, 2차 반응 설명했는데 이 제목을 그대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1차 반응으로서의 BOD 반응을 모델링하는 겁니다. 1차 반응으로서. 알겠어? 자, 한숨 돌리고. 시험에 나올만 하겠지, 그지? 시험에 나올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알아두면 잘 써먹을 수 있습니다. 환경공학 할 때 숲처리부터 해가지고 뭐 다 배울 때 다 잘 써먹을 수 있어요. 자, 1차 반응, 딴 거 생각 안 하고 어떤 거였죠? 1차 반응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게 될 게 뭡니까? 시간의 변화에 따른 어떤 물질의 변화, 농도 변화, 농도 C라고도 할 수 있고, BOD 같은 BOD라고도 할 수 있겠지, 그죠? 다 뭐든지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어떤 반응 상수에다가 이거에 1차에 비례한다. 이게 1차 반응식이었다, 이거지. 그렇지? 뭐 우리가 뭐 마음대로 쓸 수 있잖아. 시간의 변화에 따른 BOD 농도, BOD, 이것도 마이너스 K. 마이너스는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플러스는 늘어난다는 뜻이고. 별 의미는 없어요, 그죠? K, 뭐입니까? BOD, 1차 반응. 이거야, 그냥. 그죠? 그쵸? 근데 이 책에서 보면은 BOD 기호를 BOD라고 길게 안 쓰고 다 줄이는 걸 좋아하죠. LT라고 썼습니다. LT, BOD를 LT 이렇게 썼습니다. 어떤 시간 t에서의 BOD 농도 LT라고 썼어요. LT. 이 저자는. 알겠나? 됐지? 알겠지? 자, 이제 그림 한번 보자. 자, 그림이 딱 나오면 뭐를 봐야 된다? X축, Y축을 항상 보자. 알겠습니까? X축, Y축. X축은 뭘 뜻합니까? 시간. 이제 환경에서는 거의 X축이 뭡니까? 대부분 시간이에요, 시간. 시간이 지난다. 시간도 초도 아닙니다. 환경에서는 데이로, 데이. 그래서 뭐, 미터 3승/per 데이. 전부 다 데이로 많이 따져요. 혹은 아워도 있지만. 자,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될 것인가? Y축은 뭐지? 오게닉 매터. 오게닉 매터라고 하는 것이 유기물질의 실질적인 농도 C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런 유기물질의 농도를 대변하는 BOD 값, COD 값 이런 거로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Y축은 그냥 유기물질 농도 C로 보면 됩니다. 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점점 이놈이 분해될까 아이가? 그지? 그럼 농도가 1000명 예를 들어서 100이라고 하면 시간이 지나면 점점 줄어갈 거 아니야. 이런 패턴으로. 됐나? 그래서 이 곡선이 나타내는 것은 유기물질이 남아있는 거지. 그치? 그 다음에 반대 곡선이 이건 뭐가 되노? 이거는 유기물질이 산화된 거. 알겠나? 자, 빵이 네모짜리 하나가 동그란 게 하나 있다. 시간이 지나면 점점 갉아먹어서 이렇게 양이 줄어들겠죠? 그 패턴을 나타내는 것이고. 이 위에 있는 이 곡선은 뭐지? 갉아먹고 남은 걸 갖다 나타내는 거지. 그죠? 그 말은 뭐야? 이 그림은 뭐야? 밑에 있는 이 곡선이 있잖아. 요걸 갖다 그대로 싹 X축으로 대칭으로 싹 뒤집으면 어떻게 돼? 요게 되겠지. 그지? 그지? 맞나? 알겠지? 요걸 싹 뒤집은 게 요 패턴이 나오는 거야. 그죠? 요 시점 한번 딱 잡아봐요. 자, 이게 5일이다 쳐라. 5일 동안 남아있는 양은 요만큼이죠. 요만큼. 그렇지? 그럼 5일 동안 소모된 양은 뭐야? 이만큼이잖아. 그렇죠? 이만큼은 결국 뭐야? 여기서부터 이까지, 이 곡선에 여기까지 가고 같다 이거야. 싹싹 서로 뒤집어 놓은 거하고 똑같다 이거지. 그치? 이거 뒤집어서 맞춘 게 이거고, 이거 뒤집어서 맞춘 게 이거고. 알겠습니까? 그래. 아이고, 똑똑하게 잘 안 해, 우리 아들. 요거 딱 아무데나 기준 잡아서 하면 됩니다. 자, 여기 봐봐. 여기 딱 잡아볼까? 요거 남은 양이지?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야? 소모된 양이지? 그죠? 이 소모된 양은 결국 여기서부터 여기까지하고 똑같은 거란 말이야. 알겠어? 그래. 자, 그 다음 식 가자. 그래서 1차 반응에 따른다라고 했기 때문에 BOD 값은 이렇게 아까 내가 썼죠. 다시 한번 써보면 시간의 변화에 따른 그런 유기물
유기물질량 만약에 BOD라고 칩시다. LT는 어떻게 되느냐? 유기물질은 마이너스 K의 LT라고 할 수 있다. 그지? 됐죠? 뭐 똑같잖아. 이렇게 쓸 수 있잖아. 그 다음 이거 이제 풀어주는 거지. 이거는 미분 방정식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풀면 뭐가 나옵니까? 여기 나오는 거죠. 그렇죠? 자, 푸는 방법은 간단하죠. 지난번에 보여줬습니다. 같은 변수끼리 묶고 이거 오른쪽으로 보내고 풀면은 어떻게 돼요? 여기서 t까지 마이너스 k 앞으로 나오고 t dt. 그 다음 이거는 인테그럴 자 t LT니까 변수를 뭐로 할까?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제로라고 할까? L0 그 다음에 LT라고 합시다. LT 그죠? 그 다음에 LT분의 1 DLT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것도 역시 해서 미분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ln L0에서 LT까지 마이너스 그냥 KT 이렇게 나옵니다. ln L0분의 LT 마이너스 KT. 자, 이거 없애주기 위해서 1을 해주면 어떻게 돼요? LT는 L0에 2의 마이너스 KT 이렇게 나옵니다. 즉 시간이 어떤 시간 지났을 때 그때의 BOD 농도는 초기의 BOD 농도에다가 시간이 지났을 때 식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뭐 LT를 쓰면 C 같은 거 C의 어떤 시간 T에서는 C0 2의 마이너스 KT 이렇게 쓸 수 있는 거하고 똑같죠? 그죠? 예. 자, 이렇게 되고, 그럼 5-9까지 됐습니다. 5-9까지 됐고, 그 다음에 5-10, 11을 보자고요. 요걸 보고 내가 얘기해 줄게. 자, 일단 한번 보고 갑시다. 5-10식은, 자, LT가 아니라 L0입니다. L0. 여기서 L0는 뭘 얘기하고 있는 거죠? L0? 자, L0 여기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자, Ultimate Carbonaceous Oxidant Demand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최종 BOD 농도다. 최종 BOD 농도. 최종. 그죠? 그러니까, BOD 농도 그냥 최고, Ultimate, 제일 많은 높은 값을 가질 수 있는 BOD 농도.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건 어떻게 돼요? 어떤 시간 t에서의 BOD 농도 플러스 LT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뭐지? 자, 여러분들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 이 식이 된다고 생각하면 자, 최종 BOD 농도는 최초의 BOD 시간 t에서의 BOD 농도에다가 어떤 시간 t에서의 BOD 농도 플러스 BOD 농도다 이거죠. 근데 여기서 구별을 잘해야 될 게 뭐냐? 최종은 그지? 최종은 자, 아까 내가 그림 두 개가 이렇게 교차된 게 있었잖아. 그죠? 그걸 생각해야 되는 거야. 자, 어떤 시간 t를 기준으로 잡았을 때 남아있는 BOD가 있을 것이고, 그렇죠? 그 시간 t점에서의 동안 소모된 BOD가 있죠. 그죠? 그 두 개를 더한 것이 뭐가 되노? 최종 BOD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최종 BOD. 얼티미트라고, 얼티미트. 제일 높은 거. 그렇겠죠? 자, 봐라, 여기서. 여기서 설명 다시 하면, 자, 이거 그냥 유기물질 BOD 농도라고 여러분들이 봐요. 어떤 시간 t점을 잡았을 때, 여기서 그러면 최종 BOD는 어떤 걸 뜻하는 거야? 이 값이겠지, 이 값. 제일 처음의 값. 그죠? 최종 BOD란 말이야. 최종 BOD는 어떤 시점을 t를 잡았을 때 남아있는 BOD, 요거지, 그지, 요거에다가 소모된 BOD 이걸 더한 값이란 말입니다. 그런 뜻이라고. 그러니까, 자, 식 5-10식이, 자, 최종 BOD는 어떤 시점에서의 소모된 BOD에다가 남아있는 BOD를 갖다가 더한 것이다. 이런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어떤 시간이 지났을 때의 소모된 BOD는 어떻게 쓸 수 있어요? L0-LTG, 그죠? L0-LTG. 근데 LT는 아까 위에서 뭐였습니까? L0에 2의 마이너스 KT승이었잖아. 그래서 집어넣어줘서 정리한 게 이게 나온 거예요. 자, 여러분들 헷갈리면 안 되는 게, 남아있는 거하고 소모된 거하고 잘 구별해야 됩니다. 자, 100이 있다. 시간이 지난다. 그럼 점점 줄어가지고 50이 남았다. 30이라고 칩시다.
30이 남았다. 그럼 그 남아있는 BOD는 뭐야? 30이지. 그럼 그때까지 소모된 BOD는 뭐야? 70이잖아. 맞죠? 그럼 최종 BOD는 뭡니까? 100. 됐지? 근데 우리가 알고자 하는 건 어떤 걸 알고자 하는 거야? 남아있는 것도 알 수 있지만 소모된 것도 알 수 있죠. 그죠? 그렇죠? 그럼 소모된 BOD를 구하는 식은 최종에다가 남아있는 걸 빼주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아마 너희들이 최종 BOD가 뭐지? 최소 BOD, 최종 BOD 그게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어떻게 보면 최초 BOD나 최종 BOD나 같이 봐도 되고 얼티미트 BOD라만 생각하세요. 최초 BOD는 머릿속에서 생각하지 마. 최종 BOD.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일반적으로 BOD 값이 증가하나 감소하나? 자, 일반적으로 BOD를 구하여라. 시간 t에서의 어떤 시간 t에서의 BOD 값을 구하여라. 그럼 그 말은 뭐냐면 BOD가 생물화학적 산소 요구량이잖아. 그지? 이게 시간이지? 이게 BOD 값이야. 이게 BOD 값이야, 일반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이게 증가하는 패턴으로 가, 감소하는 패턴으로 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BOD는 어떻게 되노? 증가하지. 즉, 아까 그림 두 개 교차된 거에서, 이렇게 교차된 거에서, 일반적으로 BOD는 어떤 걸 뜻하는 거야? 남아있는 걸 뜻하는 게 아니라 소비된 BOD를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어? 남아있는 게 아니고 소비된 거란 말이야. 5일 동안이니까 5일 동안 소비된 걸 갖다 찾아내라 이런 뜻이죠. 남아있는 게 아니라. 그렇지. 미생물이 5일 동안 산소를 막 소비하잖아. 소비된 BOD를 찾아내는 거예요. 남아있는 걸 찾는 게 아니야. 알겠어요? 그렇지. 인큐베이션 해잖아. 5일 동안. 5일 동안 인큐베이션 하면 처음에 DO가 예를 들어서 100이었어. 5일 동안 측정해보니까 DO가 10으로 줄었어. 소비된 게 얼마야? 90을 찾아내는 거란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BOD는 증가하는 패턴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야, 며칠 뒤에 BOD 구하라. 그건 뭡니까? 소비된 BOD를 여러분이 계산해서 찾아주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남아있는 걸 찾는 게 아니라. 알았지? 그 개념만 확실히 여러분들이 알고 가야 됩니다. 남아있는 건 아니다. 소비된 걸 찾는 게 바로 BOD 값이다. 알겠어? 응? 그러니까 봐라. 이 식을 통해서 봐. 어떤 시점에서의 BOD는 L0-LT죠. 그죠? 그럼 L0-LT 이렇게 바꿀 수 있단 말이야. L0-LT란 게 뭐예요? 어떤 시점에서의 BOD는? 최종에다가 남아있는 걸 뺀 거잖아. 그러니까 소비된 BOD를 갖다 여러분들이 항상 계산하는 거다. 기억을 하라 이거야. 소비된 거다. 알겠어? 응? 원래 둘 중에 하나 찍기가 제일 어려운데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잘 정리하십시오. 자, 그래서 요 식을 보고 나서 그 다음 그림을 다 한번 보자고. 여기 나오잖아 봐. 설명이 또 나오는 거야. 이 그림을 보면 자, X축은 시간이다. Y축은 BOD 값이다. 근데 내가 뭐라 했노? 밑으로 쭉 내려가는 건 남아있는 거라고 했지? 그래서 remaining입니다. BOD remaining인 거야. 알겠나? remaining은 어떻게 계산해?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아까 DT분의 DL은 마이너스 KL 해가지고 딱 그냥 남아있는 거 계산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어떤 문제에서, 특정한 문제에서 BOD, 5일 뒤에 남아있는 BOD를 계산하시고 하면 어떻게 돼? 여러분 이런 식으로 계산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 식으로. 그렇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떤 시점에서의 LT는 L0, EM-KT를 쓸 수 있잖아요. 남아있는 거예요. 남아있는 거. 대신에 어떤 시점이 지나서 소모된 BOD를 구하시오라고 하면 이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요걸 반대로 싹 뒤집어준 거. 여기서부터 이까지 값. 그죠? 맞죠? 이게 뭡니까? 소모된 BOD 값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바닥에서부터 제일 끝까지가 뭐야? 최종 BOD를 말하는 것이고. 최종 BOD에다가 여기 소모된 걸 갖다가 빼면 아까 여기는 LT나 ELT 같은 거지. 남아있는 BOD다 이거지.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고. 그냥 소모된 BOD 더하기 남아있는 BOD가 최종 BOD다. 이거잖아. 이게 만약에 얼티미트 BOD다 하면 어떻게 돼? 이거는 남아있는 BOD 더하기 소모된 BOD다. 남아있는 BOD는 이런 식으로 구한다. 소모된 BOD는 아까 시계에서 이렇게 바꿔줄 수 있다. 됐어? 됐지?
한 번 보고 이해하면 야, 너희들 잘하는 거야, 사실은. 몇 번 보고 이해한 겁니다, 다. 나도 그렇고. 근데 한번 난 내가 이제 이해를 하고 여러분한테 최대한 설명을 해주는 건데, 그걸 잘 이해를 하기 바랍니다. BOD가 사실은 두 종류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알겠어요? BOD는 남아있는 BOD, 소모된 BOD다. 두 개를 더한 것이 최종 BOD다. 그것만 알면 되는 거죠. 그럼 남아있는 BOD는 어떻게 구하냐? 이런 패턴으로 구하고. 소모된 BOD는 최종 BOD에다가 남아있는 거 빼주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다시 한번 더 해줘. 자, BOD는 어떻게 돼요? 남아있는 거에다가 소모된 걸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최종이겠죠, 그죠? 그렇죠? 남아있는 BOD는 어떻게 구하나? LT가 되는 것이고, 소모된 BOD는 일반적으로 그냥 BODT라고 씁니다. 최종 BOD가 L0야. 그죠? 이렇게 쓸 수 있지? 그지?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소모된 BOD는 모르겠다. 소모된 BOD는 L0-LT죠, 그죠? 그렇죠? 근데 LT는 어떻게 구했습니까? 아까 식에서 L0 앞에 있고 LT는 어떻게 돼요? L0 2의 마이너스 KT승이었잖아, 그지? 그렇지? 그러니까 L0로 묶어내면 1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KT 이렇게 되는 거다, 이거죠. 알겠어요? 남아있는 BOD는 최종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거죠. 요거. 그치? 그래, 안 그래, 이놈들아. 좀 맞다고 얘기 좀 해줘라. 불쌍하지도 않니? 뭐 아프게 계속 얘기하는데 동물 구경하듯이 눈만 깜빡 뜨고, 내가 너희들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지만 반응이 비슷한 사람 좀 있어야지. 자식들. 왼수들. 됐나? 알겠지, 그죠? 그래서 X축, Y축 그림을 잘 보라고. 그러니까 요거 있잖아. 요거 뒤집어 놓은 게 요거야. 보면 잘 이해가 됩니다. 아, 최종이 요거고, 요거는 소모된 거, 요건 남아있는 거, 두 개 더하면 최종이 된다. 그것만 알면 되는 거지, 뭐야. 그러면, BOD에 관련된 어떠한 문제가 나와도 여러분들 안 흔들리고 다 퍼펙트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 나도, 내가 대학원 다닐 때조차, 어떤 BOD를 계산하니까 이렇게 막 계산해. 문제 풀이 보니까. 어떤 BOD 계산하니까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혼자 끙끙 앓았어요, 저는.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내가 고민했던 걸 여러분한테 진짜 짧은 시간 안에 쉽게 가르쳐 준 거야. 돈 하나도 안 들이고. 나는 시간과 엄청나게 혼자 난 왜 이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지? 고민도 하고 막 했었어요. 진짜 그렇습니다. BOD 문제를 보면 이렇게 푸는 게 있고 이렇게 푸는 게 있죠. 그 개념 알아야 돼. 이렇게 푸는 건 뭐야? 남아있는 BOD를 물었던 거야. 어떤 시간티에서. 요건 뭐야? 어떤 시간티에서 소모된 BOD를 물었던 거예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냥 BOD 묻는 건 뭐라고? 소모된 BOD를 우리는 묻는 거다 이거지. 왜?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소모하는 산소량이 많아지니까 올라간다 이 말이야. 올라간다고. 알았어? 그것만 알면 절대 안 헷갈립니다. 알았니? 자, 그래서 내가 얘기했던 이런 것들이 나왔다. 됐죠? 그 다음에 이거 내가 지금 이제 미수를 갖다 2로 했잖아, 그죠? 사연 로그로 썼잖아. 근데 이거 갖다 이제 상용 로그 10으로 쓰는 경우도 있다 이겁니다. 10으로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스몰 k로 쓰지 않고 라지 k로 쓰고, 그 스몰 k하고 라지 k의 관계는 이렇게 된다라고 표시해 주는 거. 이건 뭐 알고 있는 거죠, 그죠? ln과 자연 로그하고 상용 로그의 관계, 그죠? 2.3k 이렇게 된다는 거. 이거나 두 개나 다 써도 관계 없어요. 근데 확실하게 자기가 보여주면 돼. 나는 자연 로그로 쓴다. 나는 상용 로그로 쓴다. 근데 대체로 이거로 쓰는 거죠. 자연 로그를 이용해가지고 2를 쓰는 거죠. 그거 얘기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통과하고. 요런 지금 내가 설명했던 거, 요렇게 그냥 간단하게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풀이 얼마 안 돼. 금방이야, 금방. 근데 여러분들이 헷갈리면 안 된다, 이거죠. 헷갈릴 수가 없겠지. 다 알아듣게 설명했는데. 자, 질문 있나? 아직 시간 남았어요. 자, 그 다음 요거는, 이것도 간단합니다. 제목이 뭡니까? 그렇지. BOD 반응 상수, 반응 속도 상수. 정확하게 BOD 반응 속도 상수 K. BOD 반응 속도 상수 K는 어떻게 쓸 수 있느냐? 이게 온도에 따라서 굉장히 민감해요. 즉, 산소를 좋아하는 미생물은 그지? 10도씨일 때 반응 속도하고 20도씨일 반응 속도하고 어떤 게 더 높을까? 더 빨라? 네, 당연하지.
따뜻하면은 더 빠른 거야. 훨씬 빨리 먹어요. 그죠? 여러분도 추우면 어떻게 돼요? 방에 콕 처박혀 있죠? 더우면 밖으로 나오죠? 그지? 더운데 방에 가만히 있는 애들 있나? 밖으로 나와서 더우니까. 아, 반대냐? 추우면 아무래도 집에 있기 마련이지. 그지? 밖에 안 나가지. 그래, 맞아. 네가 정답이다. 사람에 따라 틀리지. 그지?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이 추우면 웅크리게 됩니다. 그죠? 더우면은 이게 오픈하게 되어 있어요. 미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온도 변화에 따른 어떤 반응 속도 상수가 달라진다 이거야. 달라지는 식을 갖다 나타내는 것이 이거다 이거야. 그래서 어떤 온도일 때의 반응 속도 상수 KT는 자 20도씨를 기준으로 하자 이겁니다. 20도씨. 20도씨를 기준으로 하고 K 20도씨에서 세타 발로 T-20 이렇게 하면 다 맞는다 이거죠. 그리고 세타는 실험적으로 어떻게 구할 수 있나? 여기 나오는 0.147인가? 아, 1.047. 밑에 있다. 여기 있죠, 여기. 그 다음 페이지. 일반적으로 세타 값은, 여기 나오잖아요. The most commonly used value 해가지고, 세타 값은 1.047을 쓴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너희들이 옆에 이렇게 써주면 좋겠지? 요거 하나 밑에다가 K, T는 그지? K 20도 하고, 1.047에 T-20도. 그죠? 이렇게 하나 써주면 더 알기 쉽잖아. 여기 세타입니다, 세타. 그 T는 어떤 온도에서의 절대 온도. 뭐 20도 같으면 플러스 273도 하면 돼요. 그죠? 뭐 그런 식으로 계산한다, 이겁니다, 그냥. 아, 절대 온도가 아니라 그냥 온도가 된다. 미안. T가 템퍼러처다, 그냥 템퍼러처. 절대 온도 아니야, 그냥 온도다. 그렇지. 더 많이 더하게 되면 엄청나게 값이 커지게 되겠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하고 BOD 값을 연계한 그런 것들이 나왔다 이겁니다. BOD 값을 연계한. 지금 봐봐요. 이 문제에서도 봐봐. BOD 값이, 봐라. 남아있는 BOD, remaining BOD, utilized BOD 그렇게 얘기 안 해줘요. 그냥 BOD 값이야. 그냥 BOD 값은 내가 뭐라고 했노? 소모된 걸 생각하라고 했죠. 시간이 올라가니까. 그지? 그 식이, 그러니까 식이 이렇게 다 되는 거야. 알겠냐? 자, 그래서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다 돼갔네. 그 다음에는 일단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하도록 하죠.